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우리 뇌혈관을 건강하게 지키고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음식과 생활 습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르신들, 혹시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시거나 머리가 무겁고 멍한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증상들이 사실은 뇌혈관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잘 봐주시면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어디냐고 물으시면 많은 분들이 심장이라고 하시죠. 물론 심장도 아주 중요하지만 오늘은 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뇌는 우리 몸 전체를 지휘하는 사령관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생각하고, 기억하고, 움직이고, 말하고, 느끼는 것 모두가 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뇌가 제대로 일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충분한 영양소와 산소입니다. 뇌세포는요, 우리 몸에 있는 다른 세포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영양소와 산소를 필요로 한답니다. 그리고 이 영양소와 산소는 전부 혈액을 통해서 공급이 돼요. 다시 말해서 혈액이 뇌까지 잘 흘러가야 뇌가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어르신들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 뇌에는 아주 가늘고 작은 혈관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모세혈관이라는 아주 가느다란 혈관이 있어요. 이 모세혈관의 굵기가 얼마나 가늘은지 아세요?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수준이에요. 상상도 안 되실 만큼 아주 가는 혈관이죠. 그런데 바로 이 모세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기억력이 뚝뚝 떨어지고 심하면 치매로 이어질 수 있고요. 파킨슨병, 뇌경색 같은 무서운 질병들도 결국 이 작은 혈관들이 막히는 것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뇌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뇌혈관을 뚫어주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과일이 두 가지 있는데요. 정말 놀라운 효과를 가진 과일들이에요. 어르신들도 아마 잘 아시는 과일들일 텐데 이렇게 대단한 효능이 있는 줄은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과일은 바로 레몬이에요. 레몬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새콤하고 향이 강하고 그냥 먹기엔 좀 시큼하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이 레몬이 우리 뇌혈관에 정말 좋은 역할을 한답니다. 레몬에는 유기산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유기산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혈관 안에 쌓여있는 나쁜 물질들을 녹여주는 역할을 해요. 혈관을 막고 있는 석회질, 점액질, 지방 같은 것들이요. 마치 막힌 파이프를 뚫어주는 세정제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오래된 수도관에 때가 끼고 녹이 슬면 물이 잘 안 흐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혈관에도 나쁜 물질들이 쌓이면 혈액이 잘 흐르지 못하게 되는데 레몬이 바로 그걸 녹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레몬에는 비타민C와 비타민 E도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거기다가 항산화 작용을 하는 미네랄까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뇌가 활동하는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것이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활성산소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인데요. 세포를 공격하고 혈관을 손상시키는 나쁜 역할을 해요. 그런데 레몬 속의 비타민C, E, 그리고 항산화 미네랄이 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활성산소를 없애주니까 뇌혈관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레몬은 혈관을 막는 물질을 녹여주면서 동시에 혈관이 손상되는 것도 막아주는 이중 효과를 가진 정말 훌륭한 과일이에요. 어르신들, 매일 레몬 조금씩 드셔보세요. 물에 레몬즙을 짜서 드셔도 좋고 레몬을 얇게 썰어서 차에 넣어 드셔도 좋아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과일은 바로 석류예요. 석류는 빨갛고 예쁘게 생긴 과일인데요. 혹시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엔 좀 낯설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석류의 효능을 아시면 꼭 드시고 싶어지실 거예요. 석류는 항산화 지수가 굉장히 높은 과일로 유명해요. 항산화 지수가 높다는 건 앞서 말씀드린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뇌혈관에 생기는 염증을 예방하고 이미 생긴 염증도 좋아지게 도와줘요. 혈관 염증이 생기면 혈관이 좁아지고 막힐 수 있거든요. 그 염증을 가라앉혀주니까 혈관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거랍니다. 그런데 석류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바로 석류 씨앗이에요. 석류 씨앗을 먹을 때 씹으면 좀 딱딱하고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씨앗 안에 엘라지탄닌이라는 아주 귀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엘라지탄닌이 하는 역할이 정말 놀라워요. 뇌신경세포가 파괴되는 걸 막아준다고 해요. 치매와 파킨슨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병들 중에 치매와 파킨슨이 있으시잖아요. 그 무서운 병들을 예방하는 데 석류 씨앗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죠? 석류를 드실 때는 씨앗째로 즙을 내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마시는 시간도 중요한데요. 식전 공복 상태에서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아직 아무것도 드시기 전에 석류즙 한 잔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많이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90cc 정도, 그러니까 종이컵 반 컵 정도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몸이 적응하면서 서서히 양을 늘려가시면 된답니다. 이제 반대로 어르신들이 조심하셔야 할 음식들에 대해서도 꼭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나쁜 음식을 계속 먹으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오늘 이 부분이 어르신들한테 좀 충격적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꼭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바로 참기름이에요. 어르신들 참기름 참 좋아하시죠? 나물 무칠 때도, 밥에도, 국에도, 거의 모든 요리에 참기름. 한 방울 넣어야 맛이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참기름이 사실 뇌혈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아셨나요? 참기름을 만들 때 참깨를 아주 높은 열로 볶는 과정을 거쳐요. 이 고열로 볶는 과정에서 과산화지질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과산화지질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강력한 활성산소가 된답니다. 그리고 이 활성산소가 뇌혈관과 뇌세포를 공격하고 파괴할 수 있어요. 정말 놀랍죠? 우리가 몸에 좋은 줄 알고 열심히 챙겨 먹었던 참기름이 오히려 뇌혈관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니까요. 물론 참기름을 완전히 금지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뇌 건강을 위해서는 가급적 양을 줄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기름은 어떤 걸 드셔야 할까요? 제가 강력하게 추천해드리는 기름이 있어요. 바로 생들기름이에요. 생들기름이라고 하면 열을 가하지 않고 그냥 짜낸 들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 들기름과 다르게 열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영양소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이 생들기름에는 오메가3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오메가3가 뇌 건강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뇌혈관에 생긴 염증을 해결해주고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연료 역할을 해준답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잘 작동해야 뇌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거든요. 생들기름은 어디서 구할 수 있냐고요? 요즘은 건강식품 매장이나 인터넷에서도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주문하실 때 냉합착 들기름이라든가 저온합착 생들기름이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생들기름은 어떻게 드시면 좋냐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식사할 때 채소를 생들기름에 살짝 찍어서 드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상추나 깻잎 같은 쌈채소를 드실 때 된장에 찍기 전에 생들기름에 한번 찍어서 드시면 된답니다. 아니면 샐러드에 드레싱처럼 뿌려서 드셔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 열을 가하지 말고 날 것으로 드셔야 오메가3가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흡수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소금을 너무 많이 드시는 거예요. 어르신들 중에는 음식이 좀 짭짤해야 맛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소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뇌 건강에 좋지 않아요. 소금을 많이 먹으면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대사활동이 필요 이상으로 활성화되면서 활성산소가 추가로 더 많이 만들어진답니다. 그리고 그 활성산소가 뇌혈관에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음식을 조금 싱겁게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뇌혈관 건강에 정말 큰 도움이 된답니다. 처음엔 좀 맛이 없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되셔서 오히려 짠 음식이 맛없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하시면 좋을지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매일 레몬을 조금씩 드세요. 레몬즙을 물에 타서 드셔도 되고 레몬차로 마셔도 좋아요.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하답니다. 하루아침에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시기보다 매일매일 꾸준히 드시다 보면 혈관이 조금씩 건강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석류즙은 아침에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드시기 전에 공복 상태에서 드세요. 처음에는 90cc 정도, 그러니까 종이컵 반 컵에서 시작하시고요. 몸 상태를 보시면서 조금씩 양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씨앗까지 함께 갈아서 만든 즙이면 더욱 좋아요.
시중에 파는 석류즙 제품도 있는데요. 구입하실 때는 석류 함량이 높고 첨가물이 적은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겠어요. 식사할 때는 생들기름을 활용해 보세요. 채소를 생들기름에 찍어 드시거나 나물을 무칠 때 참기름 대신 생들기름을 사용해 보시는 거예요. 처음엔 낯선 맛이 느껴지실 수 있는데 생들기름도 고소한 맛이 있어서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음식의 간을 줄여보세요. 한꺼번에 싱겁게 드시기가 어려우시면 조금씩 줄여나가세요. 오늘보다 내일 소금을 10% 덜 쓰고 이번 달보다 다음 달에 더 줄이고 이런 식으로 서서히 줄여나가시면 부담이 덜 하실 거예요. 어르신들, 우리 뇌는 나이가 들수록 더 잘 돌봐야 해요. 젊을 때는 좀 무리해도 금방 회복이 됐지만 나이가 드시면 한번 손상된 뇌혈관은 회복하는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뇌혈관 건강에 신경 써주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오늘 알려드린 레몬, 석류, 생들기름 이 세 가지만 꾸준히 챙기셔도 뇌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참기름은 조금 줄이시고 음식간도 좀 싱겁게 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더 좋겠죠. 건강한 뇌를 가지면 기억력도 좋아지고 생각도 맑아지고 일상생활도 훨씬 활기차게 즐기실 수 있어요. 손자 손녀들이랑 즐겁게 대화도 나누시고 취미활동도 더 즐겁게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찾기가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좋은 습관을 들이시면 분명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어르신들의 건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정말 기쁘겠어요. 주변에 건강을 걱정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면 이 영상도 같이 나눠서 봐주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신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도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가져올게요. 감사합니다.